내분비 교란 현상은 결국 침묵의 봄의 후속편으로 칭송받는 도둑맞은 미래 1996년을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관심이 확대되어 갔다. 카슨이 가정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몇몇 살충제가 에스트로겐을 완벽하게 흉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 살충제가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고 여성 호르몬에 대한 세포 민감성을 높이며 유방 발달에 혼선을 주고 생리 주기를 방해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호르몬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내분비 교란 물질의 살충제뿐만 아니라 개인 위생용품, 식품, 화장제, 각종 가구류 등에 쓰이는 합성화학 성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안전한 체내 흡수량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급성 중독을 유발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임신과 사춘기를 포함해서 중요한 발달 시기에 호르몬 활성 물질의 아주 소량이라도 노출되면 강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질에 노출되면 생식 관련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 경로가 교란되어 다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역시 알고 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 불임, 선천적인 결함, 또 등등 천식, 비만, 당뇨병, 학습장애 등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침묵의 봄 출간 후에 40년이 지나서 역학 전문가들은 DD세가 지닌 내분비 교란 능력 중에서 인간의 임신 기간을 단축시키는 특징을 발견했다. 임신 중에서 미량의 DDT 노출의 유아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초산의 위험이 높아졌다. 1962년 6월에 스크립스 칼리지 졸업식 연설에서 카슨은 막 집필을 마친 침묵의 봄 내용을 넘어서는 더 광범위하고 실천적인 고민을 드러냈다. 공중복은 심지어 인류의 존재 자체에 위협을 가한다는 수많은 증거에도 지배와 통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환경 피해는 왜 계속 이어지는 것일까? 카슨은 무지로 도피하려는 경향, 과학 지식의 인도를 별력에 꺼리는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자기 파괴적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 정복의 대가는 인간 자신의 파멸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력하면서도 예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침묵의 봄 마지막 장에 나오는 미래로 가는 두 갈래의 길을 얘기했다. 대부분 사람은 생태학적인 각성이라는 가지 않은 길 대신에 폐허로 가는 고속도로를 선택할 거라고 말이다. 환경 문제에 따른 피해의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으니 카슨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오염으로 매년 900만 명이 죽음을 맞아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매년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전쟁, 폭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화석연료의 연소가 엄청난 인명 손상을 초래하는 것처럼 살충제를 포함해서 화학물질 오염 노출 역시 많은 사람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정복 대가는 실로 엄청나서 실제 돈으로 따져볼 수가 없다. 렌시선 환경오염 관련 질병으로 전 세계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연간 4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6.2%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전의 경제 분석에 따르면 살충제로 인한 공중보건 비용이 미국에서만 연간 1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카슨이 침묵의 봄에서 밝혀낸 놀라운 경향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카슨은 1947년부터 60년까지 미국에서 화학 살충제 생산량이 5배 증가했다고 썼다. 그 이후에 살충제 생산량은 다시 4배, 사용량은 2배 증가했다. 현재 세계 시장에 2만 개 이상의 다양한 살충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2만 개. 침묵의 봄 출간 이후에 생겨난 환경단체는 자기의 힘들게 얻은 승리를 잠시 즐겼을지 몰라도 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화학적인 해결책을 생태학적인 해결책의 영역으로 옮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살충제가 화학물질 무기로 전장에 투입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미군이 적의 농작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개발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는 20년 후에 베트남전의 적의 전투원이 숨어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숲을 말려버렸다.
미국 제향군인회는 이 전시 고위험죄에 노출된 병사들이 14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백혈병, 림포종, 당뇨병, 심장병, 참전용서, 자녀에게 나타나는 선천적인 결함 등이 포함된다. 이후에 미국 내에서는 개별 유기 염소 살충제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유기 인산염과 카르밤 산염 살충제로 전환되었다. 이런 살충제는 지속력이 덜하지만 독성은 더 강하다. 1980년대부터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신경독성 살충제가 시장에 나와 빠르게 인기를 끌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예전의 유기염소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물, 먼지, 토양에 수년 동안 남아있으며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에도 발견되기도 한다. 가루바지를 돕는 각종 곤충에게 행동 이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는 꿀벌 군집의 붕괴를 가져온 주된 용의자이기도 하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충제는 마치 벌레들을 버리듯이 당당하게 활약하며 카센이 기명한 근원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무차별 승리의 문제다. 살포된 살충제의 99.99%는 을 목표로 삼는 해충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새 물고기, 야생동물, 유익한 곤충과 식물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붓는다. 살충제 내성 또한 다루기 힘든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1000종 이상의 해충이 자신을 독살하려는 화학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생명공학 작물에도 내성을 갖춰가고 있다. 카센은 1960년 잔류 농약이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검사한 모든 하천에 살충제 성분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살충제는 지구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에서 또 주변 공기, 집안, 먼지, 비, 안개, 눈송이, 토양, 대기권 상부에 이르기까지 검사를 진행한 모든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살충제 데이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70% 이상, 밀 샘플의 60% 이상, 우유 샘플의 99%에서 살충제가 나왔다. 거의 모든 미국 성인과 어린이의 체내에도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다. 미국의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은 직장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고용량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며 급성혹은 만성 살충제 중독 관련 질병이 식명심리학적인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침묵해봄 덕에 많은 사람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연구단체, 과학계, 정부 등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은 정책 결정을 왜곡하고 연구와 개발에서 화학적인 방제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돈의 논리, 경제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는 피해가 크면도 이것을 막지 않는 기업체들과 그런 단체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2001년 조인하고 2004년에 발효된 국제조약 고전류성 유교 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은 독성이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12가지 화학물질의 전 세계적인 생산 사용을 금지했다. 이런 화학물은 증발을 통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먹이사슬에 스며들며 체지방에 축적되고 생물학적인 과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물질은 본질적으로 어떤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도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 12가지 중에서 8가지는 레이첼 카슨이 얘기한 살충제다. 실제로 조약 협상 중에서 당시 유엔 환경계획 사무총장이던 클라우스 테퍼는 이 협약을 아직 끝나지 않은 침묵의 봄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협약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DDT는 카슨의 근거로 말라리아 관련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특별 면제를 받았다. 살충제 사용이 금지되면서 우리 몸에 쌓이는 유해물질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금지 정책은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예방한다. 이 역시 침묵의 봄이 남긴 유산이다. 동시에 농업 생태학과 통합적인 해충관리 분야가 발전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살충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곤충을 독살할 필요는 없다.
2009년 유엔 보고서 교차로에서는 농업은 화학적인 해충 방제가 아닌 생태학 의존하는 농업이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발표했다. 정교한 생태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농업 시스템의 붕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비슷하게 전 세계 유기농과 일반 농장의 수확량 조사에 따르면은 살충제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적인 농법을 활용할 경우에 더 많은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이 현재 세계 인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살아있는 유기체로 가득한 무농약 토양은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해서 화학 처리된 밭보다도 가뭄과 홍수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다른 여러 연구에 비춰 다수의 유엔 기관은 세계 식량 정책의 초석으로 또 기후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살충제 의존을 줄이고 생태적인 접근 방식의 해충 관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어낸 증거에 따르면 화학적인 방제 대신에 생물학적인 방제로 해충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식량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생물학적인 해결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침묵의 범위 남긴 영원한 유산이기도 하다. 이 귀한 책인데요.